네, 안녕하세요. 저 김용욱이고요. When We Built라는 발표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한 2100년 전에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When We Wiki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는 말입니다. 근데 줄리어스 시저가 현대에 태어났으면은 제 생각에는 왔노라 보았노라 빌드하였노라 얘기하였을 것 같아요. 요즘에 개발할 때 항상 빌드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안드로이드 빌드에 대한 이슈를 조금 다루어 보고자 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순서는 처음에 그래드에 대한 개론을 알려드리고요. 다음으로 태스크, 안드로이드 커스텀 태스크, 그리고 이번에 그 안드로이드 플러그인이 곧 개편될 예정인데요. 개편될 예정에 맞춰서 새로운 안드로이드 플러그인에 맞춘 빌드 그래드 파일 버전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NDK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새로운 컴파일러인 잭엔지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드는 다 들어보셨죠? 혹시 그래드를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많이들 그래드는 들어보셨는데 정작 그래들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들은 설정과 빌드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의 도구들을 보시면은 처음에 엔트라는 도구를 많이 썼었잖아요. 엔트는 빌드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반면에 설정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유연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데 반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면 항상 고생을 해야 되는 게 엔트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메이브는 설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설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XML 파일을 수정을 하면은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XML 파일을 수정해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스펠링이 틀렸네요. 네, 커스터마이즈 하기가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왔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들이 있었고 오픈소스의 무덤 아파치에서 있었던 아파치 IB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아파치 IB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사라져 가고 있고요. 그래들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 그래들은 그러니까 도메인 특화된 랭귀지를 만들어서 그 랭귀지를 통해 가지고 설정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루비 언어를 통해 가지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하기도 편리하고 기능을 확장하기도 편리한 도구, 그게 그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들은 그루비라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루비가 사실 여기 있는 분들 중 대부분이 그루비 언어를 접해본 적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루비가 나왔긴 나왔었는데 사람들에게 거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사라져가던 언어였었어요. 그런데 그래들에서 그루비를 쓰면서 어쩔 수 없이 그래들을 쓰려면 그루비를 알면 조금 더 좋다,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그루비 역시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돌고 있고요. 그리고 자바를 아는 사람에게 놀라지 않게 만들자, 최대한 자바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놀라지 않게 만들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리스트와 레인지, 네, 그러니까 맵과 클로저, 루프와 스위치가 좀 더 향상되어 있어서 기존의 자바에서는 라이브러리에 썼던 부분들을 빌트인으로 쓰거나 좀 더 향상된 기능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나믹 타이핑과 스태틱 타이핑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타입을 선언해서 그 정적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적으로 쓸 수도 있는 언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그래드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예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헬로라는 태스크를 만들어 볼게요. 태스크를 만들고 나면은 그 밑에 do last라는 걸 넣고
그룹의 언어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기술을 하게 되면은 헬로 태스크를 호출할 때마다 그게 작동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작동되는 모습은 애니메이션이 잘 안 되네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레들에서 그레들 마이너스 Q 그리고 저희가 만들었던 헬로라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만들었던 태스크가 수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저희가 원하는 기능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항상 이렇게 두 라스트를 써야 되느냐, 두 라스트를 쓰지 않고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꺽쇠 두 개를 적게 되시면은 두 라스트를 생략하고 저희가 태스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태스크를 만드는데 빌드 과정에 있는 태스크들이 어떤 작업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어떤 작업들이 뒤에 이루어져야 되는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먼저 이렇게 그레들의 다른 기능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스트링에 대해서 어퍼캐스트를 이렇게 해서 어퍼라는 태스크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태틱 타이핑으로 something 스트링에 대한 타입을 적을 수도 있고요. 동적 타이핑으로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좀 더 편하게 4번 동안 반복하라고 이렇게 해서 루프를 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것도 저희가 어퍼와 카운트라는 태스크를 만들었고 어퍼와 카운트를 이렇게 실행하겠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해당 태스크가 수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빌드 과정에 필요한 게 있다면은 태스크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작업이 먼저 수행되고 어떤 작업이 뒤에 수행돼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여기선 제대로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계속 애니메이션 재생이 좀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디펜던시를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헬로가 수행된 이후에 인트로가 수행되게 하겠다.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은 인트로에 대한 태스크를 수행할 때 헬로도 같이 수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으니까 안드로이드 그레들에서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느냐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안드로이드 그레들의 가장 기본적인 파일이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빌드 그레들 파일과 오타가 있어서 고쳐야겠네요. 앱에 있는 빌드 그레드 파일이 있고요. 이건 앱 모듈에 해당되는 그레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앱 모듈을 했는데 어떤 모듈을 쓸지를 세팅스 그레드 안에 이렇게 include 앱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모듈들을 쓰겠다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주시면은 몇 개의 모듈을 넣든지 같이 빌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듈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될 수가 있고요. 라이브러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단말기, 휴대 단말기 말고도 팁이나 안드로이드 웨어를 빌드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도
별도의 모듈을 만들고 세팅스 그래드 안에 포함을 시켜주시면은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볼 때마다 이렇게 J센터라는 게 많이 보이실 텐데요. 혹시 J센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메이븐 센티널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메이븐 센티널도 네, 들어보신 분이 별로 안 계시는군요. 메이븐 센티널은 약간 표준 라이브러리들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거의 다 예전에는 메이븐 센티널에 올라와 있었는데 메이븐 센티널이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접속할 때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HTTPS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단점이 있고 거기에 모듈을 올리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J센터라는 그 저장소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용하고 싶은 라이브러리들을 다 J센터에서 가져와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센터에서 가져오겠다고 리포지토리에 적어두고 디펜던시에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커스텀 태스크를 만들어 볼 텐데요. 저희가 이때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그래들에서 태스크를 만드는 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안드로이드에 맞춰서 태스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루비가 주력 언어가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쉘 스크립트나 파이썬이나 루비나 자신이 쓰고 싶은 언어를 외부의 실행 파일로 돌리는 게 좀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입 EXEC로 태스크를 상속을 받으면은 executables 저희가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helloworld.sh라는 파일을 실행시키겠다. 이렇게 저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외부 파일로 만들어 두시고요. 프로젝트 이벨루에이티드의 프리빌드에 저희가 만들었던 이 helloworld라는 태스크를 넣어 주시게 되면은 앱이 빌드 될 때마다 저 설정된 스크립트가 수행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는 배시 쉘 스크립트를 만들었는데 루비가 편하신 분은 루비로 짜셔도 되고요. 파이썬이나 아니면 노드.js나 어떤 분들은 C++로 만들어서 빌드 파일, 실행 파일로 만들기 편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어떤 형태든지 자신의 적합하신 형태로 만들어서 그 스크립트나 실행 파일을 수행시키면은 전처리를 먼저 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크다운 문서를 앱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마크다운을 먼저 HTML 문서로 변환시킨 다음에 앱에 포함시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마크다운 변환기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떤 이미지를 앱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미지를 무조건 다 리사이징 한 다음에 넣고 싶다. 그럴 경우에도 태스크 안에 리사이징하는 코드를 넣은 다음에 그걸 포함시켜가지고 앱을 빌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손으로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다른 분에게 배포할 때나 앞으로도 계속 그 작업을 할 때 반복적인 것을 좀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태스크를 만들어서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helloworld.sh를 간단한 쉘 스크립트를 만들었는데요. 네. 안드로이드 빌드 과정에 집어넣었는데 네, hello GDG라는 글자들이 빌드 과정에 추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의미 없는 스크립트인데요. 자신이 하는 프로젝트에 맞춰서 쓸모 있는 스크립트를 넣으신다면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그래들 2.5 버전이 나오신 걸 혹시 아시나요?
네. 이번에 그래들 2.5 버전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추가되어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플러그인도 거기 맞추어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약간 호환성이 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기존의 앱을 만드시고 계셨던 분들은 그래들 2.5에 맞춰서 새로운 그 빌드 스크립트를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아직까지는 정식 버전이 아닌데 지금 얘기 드린 이유는 미리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들에는 래퍼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들을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도 안드로이드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래들 래퍼를 실행하시면은 앱을 빌드할 수가 있거든요. 앱 빌드 환경을 미리 래핑을 해둔 게 그래들 래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들 래퍼에 그래들 래퍼.property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디스트리뷰션 URL에서 그래들 2.5 버전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2.5 버전을 쓰려고 하는 거니까 2.4에서 2.5나 아니면 2.3에서 2.5로 버전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빌드 그래드 파일에서 지금은 여기에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나중에 키노트 파일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들 플러그인을 테스트 버전으로 쓰겠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직 정식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요. 정식 버전이 나온 다음에는 이 부분은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가 되게 많이 바뀌는 부분인데요. 앱 모듈에 있는 빌드 그래드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뭔가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혹시 차이점을 아시겠다.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네. 먼저 제일 처음으로 플러그인이 모델 애플리케이션으로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컴달 안드로이드 닷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 컴달 안드로이드 닷 모델 닷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플러그인의 주소가 바뀌었고요. 주소가 바뀐 이유는 이제 컴포넌트 모델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체계를 갖기 때문에 이름도 같이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안드로이드가 루트에 있었는데 모델 안에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안드로이드 빌드 스크립트가 있다면은 그걸 모델 안으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게 이전까지는 컴파일 SDK 버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등고 표시 없이 입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일종의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등고 표시가 있어야만 된다고 있어야만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파일 이네이블 옵션 같은 게 있잖아요. 프로가드 옵션에서도 이름이 바뀌었다. 일부 속성들의 이름이 바뀌었고요. 또 프로가드 파일들은 옛날에는 리스트의 형태로 하나하나 다 나열을 시켰는데 이번엔 나열시키지 않고 플러스는 형태로 추가를 시키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빌드 타입이나 플레이버를 쓰신 분도 계시잖아요. 플레이버나 빌드 타입들은 이 안드로이드 내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델 내에 안드로이드.빌드 타입, 안드로이드.플레이버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앱에서 새로운 플러그인으로 옮겨갔을 때 빌드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가지고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들만 미리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귀찮게 수정만 해야 되냐? 한 가지 추가된 재미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NDK 빌드가 그래들과 통합이 됐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통합이 되어서 제가 자유롭게 시어너 C++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통합을 시키거나 아니면 시어너 C++ 앱을 만들어서 안드로이드에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local property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ndk.디렉토리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ndk 디렉토리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이 딱 이 부분, 여기 android.ndk라는 게 보이죠? android.ndk를 넣게 되면은 이제 ndk 빌드도 같이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dk 빌드가 완료되면은 완료된 그 빌드 모듈명이 필요한데요. 모듈명은 이렇게 hello JNI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뭐가 있냐? 그 밑에 프로젝트 플레이버에 이런 여러 항목들을 추가해 주시게 되는데요. 저희가 CPU를 한 가지 종류의 CPU만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CPU마다 이렇게 플레이버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DK 항목을 만들어서 모듈명을 지어주는 것, 그리고 어떤 ABI 필터가 필요한지 적어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추가해 주시게 되면은 NDK 빌드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NDK 파일들은 메인 안에 JNI 폴더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존까지는 그 메인 안에 자바 안에 자바 코드를 넣었지 JNI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JNI 폴더 안에 저희가 원하는 C 언어나 C++ 파일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한 가지 자바 C 언어 코드의 예제인데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자바 코드에서 먼저 스태틱으로 그 라이브러리를 쓰겠다.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의 메소드 명들을 앞에 네이티브를 붙여가지고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선언을 해주시면은 string from JNI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마치 C 언어의 그 함수를 호출하듯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능이 필요한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게임을 만들거나 영상 처리를 한다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JNI 폴더 안에 저희가 원하는 그 C 언어 C++ 파일들을 넣어주시고 설정 파일을 조금만 바꾸면은 C 언어 C++이 결합이 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빌드 툴을 받아가지고 해보시면은 NDK가 빌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DK에 대한 예제들을 더 보고 싶다. 그러면은 GitHub에 구글 샘플스라는 오거나이제이션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샘플 예제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NDK를 가게 되시면은 새로운 안드로이드 빌드 툴에 맞춰진 NDK 예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예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안드로이드 NDK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서 좀 활용도를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잭엔질이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요. 잭엔질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잭엔질은 잭과 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잭은 자바 안드로이드 컴파일러 킷이라는 도구이고요. 애플리케이션을 컴파일해주는 컴파일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 오라클이 만든 컴파일러 쓰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질은
뭐 잭 인터미디에이트 라이브러리 링커라고 적혀 있는데 라이브러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라이브러리는 진로하고 애플리케이션은 잭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바 파일로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라이브러리가 있다면은 그 라이브러리가 잭이나 G를 통해 가지고 컴파일러가 되고 컴파일된 결과는 안드로이드가 이해할 수 있는 덱스란 파일로 바로 변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덱스는 다 아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바 파일을 컴파일하게 되면 클래스 파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클래스 파일을 PC에는 바로 쓸 수가 있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개의 클래스 파일을 합쳐서 덱스라는 하나의 파일로 만들게 되고 그 덱스는 또 안드로이드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다른 바이트 코드로 변환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덱스는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클래스를 합치는 것 하나하고 자바의 바이트 코드가 아닌 안드로이드의 바이트 코드로 변환하는 것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존까지는 오라클의 자바 컴파일을 통해 가지고 자바 파일을 클래스 파일로 바꾸고 그 클래스 파일을 다시 덱스로 묶으면서 변환하는 과정을 했는데 이제는 잭을 통해서 한 번에 그 과정을 해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바 파일들을 묶어서 한 번에 빌드를 해서 안드로이드가 이해할 수 있는 덱스 파일로 바로 변환을 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빌드 과정도 빨라지고 오라클에 대한 의존성도 좀 더 낮출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에게는 그냥 빌드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잭엔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컴피그 파일에 build.gradle에 들어있는 설정 파일에 디폴트 컴픽 밑에 use 잭을 이제 사용하겠다고 설정을 하시면은 이제부터 잭엔지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아직까지 개발 중인 버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용 앱에 만들 때 잭엔지를 쓴다는 거는 좀 약간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잭엔지로 컴파일 하시면은 아직까지는 빌드가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거나 빌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라이브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잭엔질이 발전하는 걸 맞춰가지고 나도 잭엔질의 코드를 기여하거나 이런 무언가를 하고 싶다. 이런다면 당장 잭엔질을 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런 게 있구나. 앞으로는 이런 게 쓰실 수 있구나. 그 정도로 알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잭엔지를 쓰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use 잭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잭엔진 컴파일러가 수행이 되고 좀 더 빨리 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만든 플러그인인데요. 아톰 에디터에서도 이제 안드로이드 빌드를 할 수 있다. 이거 알려드리려고 슬라이드 한 장을 넣었습니다.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발표를 빨리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이 있으시거나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같은 말이네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잭엔진이 일반적인 자바 컴파일러고 네. 비교했을 때 빌드 타임을 아직까지는 빌드 타임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능이 추가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아트하고 너 ART하고 다이렉트하고 네. 좀더 좋아지는 아니면 구글 진짜 로드맵이 있으면 지금 당연히 네. 자바 사용한다고 싶고 근데 문제는 지금 오라타도의 트러블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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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엔진이 일반 개발자 입장에서 훨씬 더 네. 빌타임 줄이는 좋은 PC는 구하기시죠. 네. 오히려 가능성 있는 버그라는 더 나올 수 있는 잭엔진인데 네.
거기서도 딱 구글에 넣을 수 있는 것이 구글이 원래 넣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개발 버전이고 저 속성이 디폴트로는 그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빅하고 아트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오라클 자바나 아니면 잭엔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프로그램 파일을 만들 때 변환할 때 사용되는 것이고요. 아트나 달빅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에서 수행시킬 때 의미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잭엔질을 쓰든 아니면 그 오라클 자바를 쓰든 어떤 경우든지 다트나 아트하고 계속 다 다트라고 얘기하네요. 아트나 달빅과는 조금 무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네. 아직까지 고언어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를 만들어서 앱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NDK를 통해서 시원한 C++를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언어로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불러서 쓸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공식 도구는 제공되어 있지 않은데 고언어 커뮤니티에 가시면은 고언어와 안드로이드 앱을 결합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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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파일러 수준에서는 자바 8버전을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트나 달빅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자바 7의 모든 기능들을 다 제공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트와 달빅이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만 자바 1.8에 있는 기능들을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달빅과 아트에 람다와 같은 기능들은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트와 달빅에서 추가된 이후에는 람다 같은 기능들은 잭엔진을 통해야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옛날 버전 단말기에서 업데이트가 될 가능성이 좀 낮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안드로이드 단말기가 나오면 보통 새 버전 나오면 한 2년 정도 걸려야 배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잭엔진을 쓰게 되고 람다가 그 달빅과 아트에 추가가 되어도 한 2년 후 시점인 2017년? 그때야 저희가 람다를 자유롭게 아니면 자바 8 다른 기능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다른 도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람다를 쓰고 싶으면 레트로 람다를 쓰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람다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도구들을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하지 못하는 기능들은 앞으로 그렇게 다른 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도구들 통해서도 향상할 수 없는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계속 기다리거나 아니면 자바가 아닌 뭐 다른 언어, 뭐 코틀린 같은 언어를 쓰시면은 지금 당장 새로운 기능들을 많이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코트리도 개발했을 때 잭엔진을 같이 사용하는 게 가능한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저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마이크를
네, 좀 프로젝트 특성상 외부 라이브러리를 많이 써거든요. 네. 이거 빌드할 때만 굉장히 암이 걸릴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 부분이 앞으로 얼마나 더 변화가 있을지. 일단 제 생각에는 오프라인 캐시 기능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경쟁자인 뭐 페이스북의 버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캐시가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캐시를 통해서 쓸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들에는 그런 기능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그래드를 쓰면서 하고 싶다면은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다른 모듈이나 아니면 뭐 AR 파일이나 자르 파일로 쓰시는 게 지금은 최선일 것 같고요. 굳이 그래들이 아니어도 된다. 아니면 그러신 경우에는 페이스북의 버기나 아니면은 지금 구글에서 만들고 있는 베이즐 같은 도구들을 써보시면은 오프라인 캐시 기능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약간 그래드 라이브러리도 그렇고 플러그인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발전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당장 필요한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버그를 써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드 발표인데 버그를 얘기해서 좀 그런데, 네, 페이스북에서 만든 버그 빌드 툴이 안드로이드 앱하고 iOS 앱을 같이 개발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뭐 엑소 패키지나 아니면은 오프라인 캐시 같은 게 잘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써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저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럼 질문이 네. 개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가 코드 한두 줄 수정하고 그거를 앱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빌드를 하려면 네. 사실 이제 정말 처음부터 하게 되는 일이잖아요. 네. 좀더 빠르게 수 있는 그러니까 빌드 속도는 항상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들 그래드를 쓰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래들 데몬을 혹시 안 쓰고 계시면은 그래들 데몬이란 걸 적용을 해보시면은 약간이나마 속도 향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좀 가야 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저쪽에 계십니다. 질문은 아니고 여태까지 사실 얘기 나온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같이 하려고 하고요. 그 빌드 속도에 관한 거는 페이스북의 버기 굉장히 좋은 것도 알고 있는데 도입을 해보려고 제가 도입해봤었는데 근데 런닝 코스트가 많이 들어서 도입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오버라이드로 2015에서 보니까는 네. 잭엔진 도입이랑 관련해서 그래들에 대한 변경사항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가장 큰 게 우선 잭엔진으로 해서 컴파일 과정들이 단순화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수정이 필요 없는 코드에 대해서는 사실 중복으로 컴파일을 하지 않는다는 기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그래드 관련 이제 안드로이드 툴 세미나에서 일본 보통 멀티덱스에서 예를 한데 1분에서 2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도입되는데 그 컴파일이 필요 없는 코드에 대해서는 컴파일하지 않는다. 그리고 잭엔진을 도입을 해서 컴파일의 과정을 단순화한다. 그런 기능이 도입이 되면서 1분 30초에 평균적으로 1분 30초가 되던 빌드 타이밍이 5초 이내로 줄어들게 만들었다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현재 지금 그 익스페리먼트 기능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완전한 게 아니라서 한 30초 네. 정도까지만 줄여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걸 사용을 하시면은 네. 익스페리먼트 기능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 바람이 있는 빌드 타이밍은 많이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잭엔질이 기존의 그 컴파일하고 굉장히 크게 차이가 있는 게 단순화가 됐다는 게 어떻게 단순화가 되냐면 기존의 코드들은 자바 컴파일을 이용해서 컴파일하고 그걸 다시 덱스에서 대비로 돌아갈 수 있는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단순화가 되는 게 아예 바로 덱스에서 돌아갈 수 있는 코드로 바이트 코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컴파일 과정을 줄여주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고 그리고 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큰 이제 제가 현재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네. 현재 람다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레트로 람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레트로 람다의 기본 동작이 클래스 파일 변조거든요. 근데 그 클래스 파일 변조가 이제 잭인으로 바뀌게 되면은 아예 그 클래스 파일 변조 자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예 잭인 그 람다 자체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는데 그거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레트로 람다를 만들었던 사람이 잭 람다라는 걸 만들어서 아예 잭인즈에서도 람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것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안드로이드 AOS 프로젝트 안에 추가가 된 건데 잭인질에서도 그 포함되는 람다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얼마 전에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2주에서 3주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기능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마 잭인질이 현재 우려 사항은 많은데 제 생각에는 가을 정도 넘어가게 가을에 정식으로 런칭이 되면 그에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동시에 네. 개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조금만 더 알려주시면 더 좋은 혜택들이 기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말씀하신 것처럼 잭엔질이나 버그를 쓰면 많이 혜택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당장 이렇게 잭엔질을 쓸 때 개발 버전에는 잭엔질을 쓸 수가 없잖아요. 안전성이 아직 뭐 의문이 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버를 만드셔가지고 플레이버 안에 유즈 잭을 뭐 예를 들어서 디벨로먼트라는 플레이버를 만드셔서 거기에만 유즈 잭을 해서 잭엔질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자신의 앱이 빌드가 된다. 그런다면은 개발할 때는 플레이버를 통해서 잭엔질을 쓰시고 배포를 할 때는 잭엔질을 뺀 버전으로 배포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지금 나온 내용들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좀 약간 발표할 때 좀 매끄럽지 못했던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